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시 수업 마치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글쓰기는 그냥 글 쓴다는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시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은 양치기와 늑대 이야기이다.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말해보자. 평화로운 오후, 양치기가 마을을 향해 소리쳤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어디야? 어디? 거짓말이에요. 심심해서 장난으로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양치기는 그 모습이 재미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소리쳤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또 달려왔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었다. 또다시 속은 사실을 안 사람들은 툴툴거리며 마을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는 다급하게 외쳤다. 늑대다. 늑대.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파란 풀 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 확인하셨어요? 양치기와 늑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피노키오 코가 커지는 거. 거짓말을 많이 하면 코가 커지더라. 그거와 같이 양치기와 늑대는 서로 간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으로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겠죠. 마인드맵은 독창적인 사고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장단점, 미래의 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똑똑하게 글 쓰는 의미의 기본 요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마인드맵은 나 자신에게 과연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떤 것을 소개하고 싶은 건지 등 장래 희망을 5, 6가지 정도의 항목을 정리해서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 하면 글을 창의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썼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황 판단을 둘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표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에서 한 편의 글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작성이 된다면 여러 다른 종류의 글도 여러분들 잘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에서 요구하는 것은 글쓰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의 전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이미지로 한번 나타내보고 글쓰기를 이미지를 보면 글쓰기가 한결 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이미지나 그림, 기호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인드맵은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글쓰기에 활용을 하게 되면 되겠죠. 이런 마인드맵에 글쓰기와 말하기 등에 위한 자신의 생각을 단어, 기호, 그림,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감각적
순간적으로 그려내어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하나의 맵,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 맵이겠죠. 이게는 순서가 없어요. 무순서예요. 다 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 생각을 종이 한 가운데다가 이미지를 나타내서 막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마인드 맵이라고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지를 만들게 되면 핵심어, 이미지, 컬러, 기호, 상징 등을 방사형으로 펼치는 기법으로 사고력, 창의력 및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 또는 두뇌 사용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인드맵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로 인식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기업에서는 주목을 했습니다. 기록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기록하는 습관은 인간 두뇌의 종합적 사고를 키워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지도를 이렇게 그리듯 해야 한다는 독특한 방법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에 마인드맵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영국의 전 언론인인 토니 부잔이 개발한 프로젝트 관리법으로 중간의 주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브레인스토밍 혹은 방사형 그림으로 나열한 목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수험생들이 암기 과목 내용을 정리할 때, 기업에서 등등 많이 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졸업 후 마인드맵을 아마 교양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생각해서 제 수업에는 글을 쓴다는 의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글쓰기와 말하기에서의 마인드맵 활용은 자신에 대해 표현되면서 상세하게도 체계적이고 자신의 소개서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은 성공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죠. 제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은 어디에 쓰느냐, 유튜브를 만들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사진을 넣고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의 생각 지도를 표현을 해내는 의미의 개념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 작성하기는 어떤 의미를 줘야 되느냐. 하나는 맵 작성 중에서는 첫 번째는 감각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순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생각하는 이 지도를 그리는 것이겠죠. 그럼 생각나는 대로 그리면서 체계적으로 통합하면 된다. 이렇듯 생각을 유창하게 확산시키면서 가정 또는 창의적 신장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둘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작성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펼치고 해야 되는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마인드맵의 만드는 방법이에요.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펼치는 방법은 어떠냐면 첫 번째, 가장 중심되는 중심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어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발상하는 개념어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을 찾게 되면 연상 확대될 수 있는 연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공하는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생각의 지도는 마케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글쓰기와 말하기에서도 가능하고
현실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둘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하나의 마인드 맵을 작성하면서 3분 스피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한 대여섯 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하되, 제목은 내용을 상기하거나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소개를 하겠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제목은 20세기의 희망의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개를 펴면 어떻게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또는 뜨거운 나의 삶이여,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번져나가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연 내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성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마인드맵을 다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왜? 실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마인드맵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인드맵을 작성 후에는 검토를 하고 재구성하고 후속 작업들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맵 작성은 전체의 틀과 열개는 자세한 내용을 차례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짜주는 역할을 하며 진행 방식 및 구조를 알 수 있다. 이미지화된 한 장에 이렇게 표현하기에 보다 쉽게 원활하게 전체 맥락을 뚫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전체 하나의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그 자체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확연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마인드맵 설계는 글 전체가 명시화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다 보면 마인드맵에 하나의 장점이 생기게 되겠죠. 자기 자신의 목표나 의도 등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단순화시켜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짧은 시간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창의적인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 마인드맵의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이 가능하게 되는 의미의 개념이 장점을 둘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마인드맵에 만드는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마인드맵은 중심어예요. 이런 사고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발상적인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어의 의미의 개념을 또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마인드 맵에서 글쓰기와 말하기 또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나를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의 생각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작성은 실제로 작성할 때는 각자의 사고를 시각적 능력과 결합하면서 연상과 결합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미지로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고가 생성되었다고 해도 표현은 단순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겠죠.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지 제시를 통해서 개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지 작성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학습자는 한 가지를 만들고 자신의 객관화, 단순화를 서로 연결짓는 연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력이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싫어하는 것들은 또 이런 것이 있고 나의 장기 목표는 결혼하는 것이다. 나의 장기 목표는 사학가가 되는 것이다. 나의 장기 목표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다음 학력의 취미라든지 학문, 지식, 비즈니스, 건강, 여행, 레이저 문화 등을 구상하면서 하나의 체계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 커면 뭐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스포츠 학부 학생 여러분들은 운동선수, 야구선수 또는 끼가 좀 있는 사람은 뭐 노래 가수, 탤런트 아니면 예를 들어 게이머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부모님께서 제시했던 방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하나 작성할 때는 그것을 중요시해서 여러 가지 번져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3분 스피치에 이 마인드맵을 활용할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 성적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분 스피치를 하기 위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인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생각의 지도예요. 이 지도를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로 발표하는 것이겠죠.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와 말하기의 교과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표에 따라서 주관적 견해도 발표하게 되겠죠. 3분 동안에 하는데 이 발표는 여러분들이 비대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하는 마인드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죠. 교재 38페이지 토니 부잔, 베리 부전 앞에 책 토니 부잔, 생각의 지도 위에서 길을 찾다. 섬의 도서관 2011. 그 외 여러 자료 참조. 1. 적당한 크기의 종이를 준비한다. 2. 종이를 가로로 놓고 그 중심에 원을 그린다. 원 안에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나 제재를 상징적인 언어나 기호, 사진 등을 만들어서 채워 넣는다. 원 안의 내용은 맨 나중에 작성해도 된다. 단순하지만 눈에 띄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3. 장방형으로 가지치기를 시작한다.
4에서 6개 정도의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확장한다. 즉, 중심 이미지에서 주가지로 연결한다. 주가지의 끝에서부터 부가지로 연결한다. 그리고 부가지의 끝에서 세부가지를 연결한다. 정보의 특징을 떠올려주는 감정이나 태도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5. 전체적으로 색깔을 사용한다. 주가지별로 각각 한 가지 색깔을 정하지만 정보의 성격별로 색깔을 정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빨간색은 긴급한 정보를 표시한다. 한 마인드맵에서 정한 색깔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이미지를 위해 색깔이나 입체감을 나타내는 음영 효과를 사용한다.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흐르듯이 가지를 만든다. 실제 나뭇가지처럼 구부정하고 길쭉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그린다. 각 가지들은 비슷한 길이로 그린다. 그러면 각 가지에 달린 설명이 보다 명확하게 보인다. 7. 각 가지당 하나의 핵심 단어만을 사용한다. 유용한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한다. 마인드맵은 글자보다는 이미지로 파악되므로 단어는 한눈에 이해되게 크고 정확하게 쓴다. 8. 필기구는 자신이 가장 쓰기 편한 도구를 고른다. 상황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9. 유용한 팁 한 면의 구석에 작성 날짜와 간단한 설명을 적어 놓는다. 작성한 후 마인드맵 내용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수시로 하며 지속적으로 보충을 한다. 글쓰기에 이용되는 마인드맵. 제시된 부분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작성할 때는 각자의 사고는 시각적 능력과 결합하면서 연상결합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미지로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사고가 생성되었다 해도 표현은 단순하게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학습자들은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시각화하는 능력과 지각하는 능력은 이미지 제시를 통해서 개발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작은 가지를 만들고 자신을 객관화, 단순화하면서 서로 연상결합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첨부한다. 이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장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장기 목표, 가족, 친구, 학력, 취미, 학문, 지식, 비즈니스, 건강, 여행, 레저, 문화 등을 구상하면서 체계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만든 마인드맵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도 진작 지켜야 하기에 작성된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각자의 마인드맵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일반적인 소개서를 작성한 후 발표할 때에는 1에서 2분 만에 끝내고 주관적 견해도 부족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부족했다. 반면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자신 있게 5분 이상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2주차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창의적 글쓰기, 언어의 다양성, 공동체와 열린 언어, 갈등과 비판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 마인드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그림으로 적어서 한 장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해내는 것을 마인드맵이더라. 그러면 마인드맵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실제 예들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주 차시에는 사고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기를 하겠습니다. 이 상상은 결국 여러분들이 사고를 역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의미 개념을 둘 수 있겠죠. 상상력은 인류 문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공학적인 상상의 하나의 두 개가 붙어서 통습을 하는 상상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점 바꾸기를, 본질의 가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만큼 알게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도 보게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질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람은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심화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업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주 수업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